절간 소녀와 빔의 철학, 체움과 비움의 경계에서 제13편 공의 실천. 현대 물리학과 공의 만남을 깨달은 후 정화는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이론적으로는 공을 이해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막막했다. 금요일 오후 학교에서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청소 시간에 준호와 영수가 서로 자기 구역이 아니라며 언성을 높였다. 야,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준호가 소리쳤다. 무슨 소리야? 내가 흘린 거잖아. 영수도 지지 않았다. 정화는 두 친구의 다툼을 보면서 생각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의 지혜를 어떻게 적용하지? 그때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이 떠올랐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고정된 내 것이 없다는 것. 정화가 조용히 다가가서 그 구역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정화야,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민지가 말했다. 괜찮아. 어차피 우리 교실이잖아. 준호와 영수는 정화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했다. 미안, 정화야. 준호가 먼저 사과했다. 나도 미안해. 영수도 고개를 숙였다. 그날 하교 후 정화는 태어사에서 수보리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다. 스님, 제가 한 일이 공의 실천인가요? 수보리가 미소를 지었다. 좋은 실천이었구나.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니? 내 일이라는 구분이 의미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훌륭해. 그것이 바로 공의 실천이야. 하지만 스님, 매번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화가 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거든요. 효산 스님이 나타나서 대화에 끼어들었다. 정화야, 공의 실천이 감정을 없애는 것은 아니란다. 그럼 어떤 건가요?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되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거야. 수보리가 설명을 이어받았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지금 화가 나는구나라고 관찰하는 거야. 그러면 화에 완전히 빠져들지 않을 수 있어. 어떻게요? 화도 공하거든. 영원하지 않고 변화해. 그것을 알면 화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 정화가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럼 화를 느끼되 화가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건가요? 정확해. 화는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일 뿐 내 본질은 아니야. 효산 스님이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다. 정화야, 명상을 배워보는 게 어떨까? 공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 명상이요? 그래. 매일 조금씩이라도 앉아서 마음을 관찰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수보리가 간단한 명상법을 가르쳐 주었다. 먼저 편안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해봐. 들숨과 날숨을 따라가는 거야. 정화가 눈을 감고 따라했다. 호흡하는 나를 찾으려 하지 말고 그냥 호흡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봐. 처음에는 온갖 생각들이 떠올랐다. 오늘 있었던 일, 숙제, 내일 계획. 생각이 많이 떠올라요. 괜찮아.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려. 10분 정도 지나자 정화의 마음이 조금 고요해졌다. 어떤 느낌이니? 신기해요. 처음에는 내가 호흡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그냥 호흡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거야. 그것이 공의 체험이야. 효산 스님이 설명해 주셨다. 명상을 계속 하다 보면 하는 자, 되는 것, 하는 행위의 구분이 사라져. 그냥 일어남 자체만 남게 돼. 그럼 명상을 자주 하면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나요? 그렇다. 명상은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것과 같아. 평소에 연습해 놓으면 실제 상황에서도 힘이 나지. 그날부터 정화는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상황이 생겼다. 수학 시험에서 정화보다 점수가 낮은 소라가 정화를 질투하며 뒷담화를 했다는 소문이 들렸다. 예전 같았으면 화가 났을 텐데 정화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 보았다. 지금 화가 나려고 하는구나. 억울한 마음도 들고. 하지만 그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니 점점 진정되었다. 소라도 힘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나도 예전에 그런 마음 가져본 적이 있었지. 정화는 소라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소라야, 수학 어려우면 같이 공부하자. 소라는 깜짝 놀랐다.
나 때문에 기분 나빴을 텐데. 괜찮아. 나도 질투할 때 있어. 서로 도우면서 공부하는 게 더 좋잖아. 그 후로 소라와 정아는 더 친해졌다. 이 일을 수보리에게 이야기하자 그가 크게 기뻐했다. 정아야, 이제 진짜 공예 실천을 하고 있구나. 어떤 면에서요? 너와 소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잖아. 그래서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선택한 거고. 그런데 스님, 공을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준호는 여전히 경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무 순진하다고 하기도 하고. 효산 스님이 말씀하셨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겠어요. 공의 실천에는 지혜가 필요해.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는 거지. 수보리가 예를 들어 설명했다. 예를 들어 누군가 화를 낼 때 항상 참기만 하는 것이 공의 실천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때로는 단호하게 말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침묵이 필요할 때도 있어. 중요한 것은 자아에 집착해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상황 전체를 보고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거야. 그게 바로 보살도인가요? 맞아. 자신만의 깨달음에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는 것이 보살의 길이지. 정아가 새로운 궁금증을 표현했다. 그럼 제가 친구들에게 공에 대해 가르쳐줘야 하나요? 꼭 말로 가르칠 필요는 없어. 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효산 스님이 덧붙이셨다. 사람들은 설교보다는 실제 행동을 보고 배우거든. 내가 평화롭고 자비롭게 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야. 그럼 억지로 전도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렇다. 공을 이해한 사람은 강요하지 않아.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속도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거든. 며칠 후 정아는 실제로 이것을 체험했다. 민지가 정아에게 물어왔다. 정아야, 요즘 너 뭔가 달라졌어. 화를 잘 안 내고 항상 평온해 보이는데 비결이 뭐야? 정아는 공에 대한 어려운 설명 대신 간단히 대답했다. 명상을 배우고 있어. 마음을 관찰하는 연습이야. 명상? 어려운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호흡을 따라가는 거야. 같이 해볼래? 그렇게 민지도 명상을 배우기 시작했다. 영수도 관심을 보였고 심지어 준호까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면 해보겠다고 말했다. 한 달 후 정아의 주변에는 작은 명상 모임이 생겼다. 아이들은 시험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모여서 함께 호흡을 관찰했다. 신기해. 영수가 말했다. 명상 후에는 머리가 맑아져. 그리고 친구들과 싸우고 싶은 마음도 줄어들어. 민지가 덧붙였다. 준호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인정했다. 어느 날 수보리가 정아에게 물었다. 친구들과 함께 명상하는 기분이 어때? 좋아요. 혼자 할 때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 그것을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해. 무슨 뜻이에요?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는 뜻이야. 자신도 성장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는 거지. 그럼 제가 보살이 되고 있는 건가요? 효산 스님이 웃으시며 말했다. 보살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야. 남을 위해 봉사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보살이 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보살이 될 수 있어요? 수보리가 답했다. 계속 배우고 계속 실천하고 계속 나누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해. 겸손함이요? 그래. 자신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성장이 멈춰. 항상 초심을 유지하며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해. 그날 밤 정아는 일기에 썼다. 공을 공부한 지 몇 달이 지났다. 이제 조금씩 실제 삶에서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의 대처법이다. 예전에는 감정에 휘둘려서 바로 반응했는데 이제는 먼저 관찰한다. 아, 지금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그러면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나는 감정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이 일어나는 공간 같은 느낌이 든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달라졌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판단보다는 이해를 선택하게 된다. 그러니까 갈등이 줄어들고 서로 도울 일이 늘어난다.
명상 모임을 통해 깨달은 것은 공의 지혜가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깊어진다. 이것이 보살도의 시작인 것 같다.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실천하자. 그리고 겸손함을 잃지 말자.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정아는 그 달빛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에 들었다. 공의 실천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